뭔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춤은 다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17년차 댄서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너는 춤을 어디서 배웠냐? 언제 배웠냐? 춤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접한 거는 2009년 6월 25일이에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날짜가 바로 그 날짜예요. 막 TV나 그런 언론사에서 막 마이클 잭슨의 생전 그런 댄스나 그런 공연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마이클 잭슨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그때 처음 봐서 정말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워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춤이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문워크를 봤는데 그 동작이 너무 신기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맨날 문워크를 하기 시작했죠.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가지고 막 문워크하고 급식 먹으러 애들 뛰어갈 때 저 혼자서 문워크로 그냥 조심히 그냥 걸어가고 주위에서 정말 이상한 애라고 막 소문났죠. 그래서 그때 문워크를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춤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스트릿 댄스에 저는 좀 접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보통 막 동아리에서 신입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홍보 방식이 급식 먹으러 애들이 막 급식실에 줄 서 있는데 서 있는 앞에서 선배들이 막 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신나게 비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선배가 비보이의 토마스라는 동작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파워무브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동작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결심을 했죠. 아, 이거는 혼자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학원에 가든지 해서 남한테 배워야겠다. 그런다. 제가 어느 날 밤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비보이 학원 다니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기저초풍하는 거예요. 막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애가 막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이 하는 댄스나 하려고 하냐. 사실 그때 비보이가 지금은 인식이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양아치들이나 하고 막 불량한 애들이 하는 춤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막 무수히 많은 멘탈 공격에 저는 그만 멘탈이 완전 나가버리고 막 울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근데 울기도 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보다 더 엄한 아버지가 그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쨌건 제가 당당하게 부모님 모셔놓고 제 꿈을 좀 당당하게 말한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버지가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밖의 허락 덕분에 제가 2010년 고1 때부터 비보이 학원을 좀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갬블러 크루, 갬블러 스튜디오라는 학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토마스부터 하고 막 기본기 탐락, 푸더크 이런 거를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1 때 그렇게 비보이 학원을 다니다가 근데 문제가 제가 비보이 학원을 3개월쯤 다녔을 때인데 그때 갬블러 크루가 운영하는 학원이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을 하려고 잠시 문을 닫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3개월 동안 춤학원 다녔으면은 이미 재미 볼 건 다 봤을 테니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시길래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말을 따라서 공부학원을 열심히 다녔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댄스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넘쳐나는 거예요. 특히 2010년에 고1 때 제가 비보이 학원을 다녔는데 그 다음해인 2011년 팝핀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팝핀 현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이 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또 그 생각이 들었죠. 아, 나 팝핀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죠. 공부학원을 땡땡이 치고 그 시간에 팝핀 학원을 등록해서 팝핀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땡땡이를 쳤냐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월수금의 수업을 하는 종합학원을 하나 다녔어요. 화, 목, 토, 일에는 자습을 나와서 하는 방식이었죠. 화요일, 목요일에는 학원 자습실에 가서 이름만 적어놓고 바로 팝핀 학원 달려가서 그냥 팝을 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팝핀 수업 끝나면은 다시 자습실로 돌아와서 이름만 적고 퇴실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생활을 반복하니까 어머니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습하는 매 시간마다 이름을 적으면은 그 이름을 알바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알리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은 저녁 6시와 9시에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나머지 그 중간에는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난처했는데 저는 어쨌거는 둘러대면서 잘 말을 했죠. 아, 이거는 알바쌤의 실수다.
거의 고3 6월 달까지 했고요. 우리가 6월 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워낙 춤추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대학은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부터 잠깐 춤학원을 끊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춤학원 3개 등록해서 아침에는 팝핀 추고 점심에는 락킹 추고 저녁에는 힙합 추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굉장히 알찬 대학 예비 신입생의 삶을 보냈었죠. 급식실에서 네. 현재 그 유명 아이돌 멤버랑 아 드림하이 댄스 배틀 하신 썰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 좀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같은 반에도 그런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좀 친해졌죠. 어쨌건 서로는 춤 추는 걸 아니까. 네네. 근데 하루는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급식실에 내려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예술관에 대한 정말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진정한 예술가라면은 사회적 눈치도 보지 말아야 되고 남들 눈치를 전혀 보면 안 된다. 이곳 급식실 줄 서 있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춤추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나가서 춤을 췄죠. 그래서 그때 했던 루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앉아서 덤블링 쫙 간 다음에 점프해서 푸더크를 밟아요. 이런 식으로 밟다가 마지막에 프리즈. 이러니까 막 애들이 막 엄청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얘 뭐냐 하면서. 사실 이게 고등학생의 이런 지분하고 따로한 일상 속에서 웬 남자애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푸더크 밟고 막 프리즈를 잡으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라이 자식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반의 아이돌 준비하는 애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저희 학년 춤신 추멍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는데 굉장히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딱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 춤신 추멍이 내 앞에서 춤을 춰 약간 이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떠밀려가지고 팍팍팍 막 이러면서 팝핀에서 신나게 춰요. 그러면 또 애들이 막 엄청 막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그때 당시의 광경이 거의 드림하이 댄스 배틀 씬의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때가 2011년이었고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춤추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이제 몬스타엑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후에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스트릿 댄스 동아리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대회도 나가서 막 상도 받고 막 배틀도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았었죠. 사실 대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제가 피드백 투쇼라는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이 대회에서는 사실 저희 같은 취미로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공생도 나오고 교수님도 나오고 프로 댄서분들도 나오는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겨울왕국 엘사 티셔츠를 입고 가슴으로 노크를 하는 그런 B급 안무를 좀 했었는데 5등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저희 댄서 동아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6등을 한 거예요. 주위 애들이 막 야 우리 선생님보다 더 성적을 잘 받은 최석중이다 이러면서 막 프로 댄서를 이긴 최석중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한정된 춤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무를 짜고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을 확 이렇게 호응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런 프로댄서님보다 좀 더 성적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심사위원 빨이 좀 크긴 한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와주신 분이 제 춤 스타일에 좀 잘 맞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는 등 그런 추억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이거를 변호사 홍보하려고 춤을 추는 거냐? 근데 저는 사실 홍보할 목적은 전혀 없고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실력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것도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지만 실력 좋은 댄서가 되는 것도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춤을 보여줘서 좀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게 제 인생의 목표라서 춤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뭐 홍보는 사실 좀 부가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 홍보를 염두에 두고 춘 건 아닌데 감사하게도 그 춤 영상을 보고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죠. 뭐 어쨌건 다른 목표도 좀 많긴 한데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최석중 변호사였습니다.